오늘은 8월 4일이네요. 네, 8월 5일이군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네, 8월 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이고요. 자, 출석 불러보죠. 백조부자님, 대목님, 하늘의님, 한사발님, 500억 유영일님 마미님, 슈퍼채팅 만원 겨우살이님, 감사합니다. 인내와꿈님, 황금동사님, 포비님, 영동부자 엄마님, 저녁노을이님, 해피투어님, 황금동백님, 매실아빠님, 엔비님, 핫땅별땅님, 덩쿠슈님, 강옥수님, 연금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유영일님, 넘버원 팬이에요. 네, 넘버원 자리 이게 잡기 어려운데, 네. 그래요.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요즘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형준님, JM님 어서 오시고요. 대박인생님, 빨봉가자님, 승아아빠님, 그리고 상투시렁님, 네, 일찍 오셨어요? 네, 김엠비님, 예쁜 하늘님, 유연한 리치님, 김은혜님, 자형님 어서 오시고요. 바네사님도 반갑습니다. 빨강루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재즈는 또 한 번씩 들어줘야죠. 최선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행복만땅님, 나는 행복합니다님, 김하영님, 네, 이름이 나랑 똑같아요. 좋아. 둥천사님, 부자성님, 그리고 별빛님 어서 오시고요. 신지영님, 빨강루시님, 네. 행복한 뜨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키님, 빨강망토님 반갑습니다. 현일꿈님, 부자오빠님, 별콩님 반갑습니다. 김대수님, 풍림부자님,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걸까님. 네. 사기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괜찮네. 네. 꾸밈님, 네, 저처럼 호감형이 되고 싶다고요? 홍희연마님 슈퍼채팅 만원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그러시면 되지 뭘. 잘 꾸며보세요. 이거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 네. 천학부자님, 연아리님, 완전 잘생겼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강운통님 어서 오시고요. 네, 콩여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장민님 어서 오시고요. 팽수조아님, 네, 성투조아 아니야? 1톤짜리 황금님, 하루에 상한가 2종목 났어요. 좋아요. 찐빵님, 이나님, 코스모스님, 굶주리니님, 방송 듣고 씻어야지. 그럼 씻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구 같은 거 보지도 마. 예, 야구도 보지 마세요. 야구도 뭐 끝나고 네, 뉴스를 보면 돼요. 솔개님, 태호 어머니님, 나이스데이님, 최수아님, 김KM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엄청 많이 오셨어. 그래서 보자. 덩크신님, 영동부자엄마님, 강옥수님, 야생호랑이님, 황금대추님, 하늘지기님, 화이링님, 명희용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모두 반가워요. 네, 나이스데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많이도 오셨어요. 네, 그래도 10만 명이 안 되네. 빨리빨리 아시죠? 한 명당 10명씩. 한 명당 10명씩입니다. 네. 한 명당 10명씩. 그렇게 해야지 1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어디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또 강연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비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야구 대신 야구 동영상 보실 거예요? 그럼. 꼭 야구 안 봐도 그런 건 봐줘야지. 김스키님, 니르바나님, 예스님님, 그리고 제제벨님 맞나?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구 동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최소한 네, 경험자야. 네, 뭔가 좀 아시는 분들 괜찮아. 푸른 연아님도 어서 오세요. 자, 추석 여기까지만 부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추석 부르고요. 네,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은 네, 인사 안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워낙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갤럭시 SM을 가지고 상한가를 받으신 분이 있겠구나. 네, 갤럭시 SM 같은 경우도 그 늦깎이 아니야 이거는? 네, 오늘 상한가 같죠? 갤럭시야. 이게 오늘 상한가 왔어요. 늦깎이. 남들 다 갈 때 안 가고 있다가 늦깎이로 왔어. 근데 오늘 물량 쏟아져서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그죠? 100만 주라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거 기관 쪽 매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만 붙었을 텐데, 물론 개인이 이렇게 급등할 때 달라붙으면 더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뉴스가 좋잖아.
네, 일단은 이수만 지분 매각 가격이 있는데 너무 많이 파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그죠? 내일 상황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량도 3,000원짜리가 100만 주면 얼마죠? 3,000원짜리가 만 주면 3천만원, 10만 주면 3억, 30억쯤 되네. 괜찮은데? 네, 30억 정도면. 네. 근데 시총이 850억인데 거래대금이 670억이야. 그러면 거의 다 돌아온 거잖아요. 한 바퀴 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좀 팔아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배풀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담비랑님 반갑습니다. 네, 김태경님 어서 오세요. 네, 김태경 동생 어서 와. 네, 나 27살인데 몇 살이에요? 태경이 형 아니야? 삼봉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급등을 하게 되면 피해부님도 어서 오세요.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상한가 이후에 더 갈 것인가 아닌가는 물량으로 결정됩니다. 네, 잔량이 많이 쌓였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 100만 주 정도 쌓였으면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만 바글바글하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올라갔을 때 같이 물량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개인들이 달라붙었어요. 와 가자 딱 해가지고 딱 갔어. 내일 예상대로 빵 치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 오늘 밤에 아마 잠 못 잘걸. 요거 갤럭시 SM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상한가 한 5% 10% 먹은 사람들 오늘 잠 못 잔다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 심장 가출하고 있을 거야 아마. 네, 성추사를 만난 것처럼 그냥 어쩜 좋아 막 그러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막 뒤척뒤척하면 왜 이래 왜 잠을 못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막 그런 거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란 말이지. 눈앞에 아른거려 가지고. 근데 이게 기대치만큼 해줘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외국이나 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개인만 득실득실 하는데 기대치만큼 안 돼. 내일 막 10% 이상 못 뛰고 한 2, 3% 올라간다면 왔다리 갔다리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LIC 팔자. 네, LI 팔자 되는 거지. 네, LI 팔자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딱 실제로 만나도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러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딱 만나니까 오잼이야.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난 실제로 봐도 이래요. 보고 싶으면 네 전국의 산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주말마다 어딘가에서 한번 걸릴게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고요. 오늘 SAMT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SAMT 이게 이제 100%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넘어갔더라고. 드디어 오늘. 네, 2665원에 샀던 거죠. 2665원. 저는 항상 매수는 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장비주였는데 이게 아주 그냥 웃긴 재료가 나타났어요. 무진전자의 그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서 얘네 거를 SAMT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 뒤로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대단한 호재가 돼버린 거죠. 무려 삼성하고 엮이는 거 아닙니까? 네. 무려 삼성하고 엮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빵 튀었는데 오늘 잔량 자체가 200만 주가 넘어요. 200만 주. 이 처음에 상한가 딱 치고 들어갈 때는 400만 주가 넘었었어요. 근데 200만 주가 넘었어. 그래서 200만 주 5,600원이 200만 주면 얼마예요? 계산해봐. 5,600원. 5,600원이 만 주면 5,600만 원. 10만 주면은 5억 6천 50, 한 100억쯤 되나? 아닌데 아까 300억이었다고? 그래서 막 계산해봐요. 200만 주에 200만 주가 5,600원. 얼마예요? 대충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많으면은 다음날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안 팔아도 되는 그런 포인트죠. 예전에 SMCNC 같은 경우도요. 봐봐. 요거 상한가 갈 때 네, 한 번 더 간다. 내 다음날 보고 팔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월급 종목이었던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저거 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월급 종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문자로 나갔었던 종목인데 월급 종목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내가 있었던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래된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계좌에 들어 있었으면은 월급 종목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네. 뭐 월급 종목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들고 있으면 장땡인 거고 없으면 많은 거죠 뭐. 자, 이것도 요때 잔량이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상한가 때. 그래서 잔량이 상한가로 마감한 다음에 잔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다. 그죠? 상한가로 마감한 이후에 잔량이 있으면 다음날 더 간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한가로 딱 문을 닫았어. 그러면 잔량 먼저 체크하세요. 뭐 애매하게만 한 2, 30만 주 있다. 그러면 잘 못 가요. 그냥 다음날 그냥 삐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 2, 30만 주 말고 매도 호가에 만약에 상한가 나왔다. 이런 것들 다 빠지는 겁니다. 다음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상한가에 팔아먹어도 되는데 잔량이 일단 100만 주 넘어갔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대기를 하고 있겠어요. 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포지션을 결정할 것은 뭐라고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그래서 옆으로 좀 기어갈 수 있고 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락의 폭이 작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 진단이 다 있는 거잖아요. M&A 이슈 있기 때문에 더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더 가는 이유들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잔량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예, 유지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만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닌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 단기 급등주를 보게 된다면 네. 항상 잔량을 먼저 체크하는 거. 그리고 잔량이 많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먹었다라면 아 글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 다음날 아침에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약간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나온 게 하나 더 있었죠. 사람인. 이게 사실 어제부터 100%였어요. 근데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신고가인데 요것도 지금 100%가 넘어갔어요. 홀라당 넘어가서 이제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0%가 넘어갔어. 100%가 넘어가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게 있어요. 원금을 빼자. 네.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을 뚝 잘라. 반 뚝 잘라가지고 100만 원 원금을 뺐어. 내 투자 원금. 근데 남아있는 게 100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평생 공짜잖아. 공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만 하시면은요, 계좌에 공짜 종목이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 버퍼링이 엄청나게 버퍼링이 아니지. 범퍼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건 영어의 미스테이크예요. 네, 나 영어 잘 모르니까. 버퍼링은 이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 이렇게 위에서 계속 도는 거, 그게 버퍼링이고, 범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퍼가 뭐냐면 나는 일단 100만 원의 공짜 종목이 있어. 근데 이 공짜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수익이야.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계좌가 충격을 받아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 그래도 이 100만 원이라는 이 범퍼가 딱 가서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짜 종목이 하나가 아니고 2개야, 3개야, 4개야, 10개야, 20개야. 어휴, 공짜 종목이 20개나 돼요? 우리 아들은 되던데? 넘던데? 우리 아들 거는 20개가 넘어요. 얼마 냈는데? 3년 8개월. 3년 8개월 만에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자. 진짜 몇 개 있니? 나도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공짜가. 나도 2, 4, 6, 8, 10, 12, 14, 16, 18, 17개 있어요. 나도 있는데 우리 아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2, 4, 6, 8, 10, 2, 4, 6, 8, 10. 뭐 저렇게 많네? 2, 4, 6, 8, 10. 어? 2, 4, 34개. 34개요. 34개. 공짜 종목은 뭐 굳이 안 팔아도 되고, 그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3년이면 36개월이죠. 더하기 8하면 44개월. 근데 공짜 종목이 34개야. 1.5개월에 100%짜리가 하나씩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 네,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한 달에 뭐 2개 나올 때도 있고 3개 나올 때도 있고 뭐 몇 달 걸렸다가 나올 때도 있고 이번에는 제가 4월달, 5월달에 뭐 했어요? 4월, 5월에 대거 주식을 좀 많이 팔았었잖아요. 주식을 많이 팔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100%짜리가 이제 나오려면 그래도 내 종목은 어떻게 돼요? 몇 개월 있어야지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계좌가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계좌를 싹 정리한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1일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는 1일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옆으로 기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네. 근데 공짜 종목이 많으면요, 일단 기본 10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려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물려있는 것들이야 뭐 어차피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렸는데 와 진짜 막 하늘이 노래지게 물릴 만한 그런 종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매수를 해. 얼마큼요? 조금만 매수하세요. 그래서 방향은 2가지로 했습니다. 횡보에서도 뭐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방향 3가지 봅시다. 횡보는 그냥 신경 쓸 거 없고요. 올라갔어. 그럼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불타기가 가능해요. 더 사는 거지 비중을 더 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초기에 들어온 부분들은 비중도 적을 뿐더러 지가 바닥에서 샀는데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밀리다 보면 또 올라가. 네, 또 올라가요. 고생 좀 한다 싶었던 종목들도 그렇게 다 치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고생한다 그랬다가 하는 순간에 수익 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주식이거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고생한다라는 느낌만 가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중이 적고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걱정하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비중도 적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 공짜 종목은 따로 이렇게 생겨 있어. 그러면 이 범퍼가 이 쿠션이 얘네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죠. 그래서 계좌는 항상 수익을 유지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걸 싹 팔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도 뭐 사자마자 수익 나고 사자마자 100% 수익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놓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끌고 가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뭐 50% 나고 60% 나다가 갑자기 뭐 좋은 호재 나타나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인 HI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옛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쯤 됐을 것 같아. 요게 이제 27,000원에 매수한 거거든요. 27,000원. 뭐, 요 정도 된 거, 여기일 것 같아, 여기. 요때 내가 뭘 보면서 얘기했냐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네.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 수혜주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이 우리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얘는 뭐 저출산이잖아요. 네, 저출산.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한 거.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두산 인프라였는데, 이것도 100%가 넘어간 주식이었는데 일정 팔아먹었지. 개떡같이. 두산인프라 팔아먹어가지고 열받네. 이 주식이 그런 거야. 네, 두산인프라 보면 또 열받을 수도 있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슬슬 빠지다가 하는 순간에 이게 가버리는 거야. 이게 100% 넘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골프존 이런 것.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이씨. 이거는 이 고생 궁은 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애매할 때 팔았거든요. 이거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때 팔았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종목들은 그래요. 근데 한번 추세가 시작하고 나면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정답입니다. 보유하는 게 정답이고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근데 뭐 어쨌든 난 먹고 팔았으니까 뭐 더 올라가든 말든 저는 관계없어요. 뭐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30%를 먹었든 50%를 먹었든 100%를 먹든 1000%를 먹든 일단 먹었잖아. 플러스 수익 났으면 된 거지. 시장이 지금 30% 100%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보다 내가 더 많이 먹었네? 내가 더 수익을 많이 냈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장보다 내 계좌가 더 수익이 올라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잘 올라간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 뭐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많이 샀어야 되는데 뭐 손가락 근질근질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더 막 사고 싶을 때, 막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초보 딱지 막 뛰었을 때, 나 이제 초보 아니야. 그래서 막 코너링 확 한 거, 좋잖아요. 네. 코너링 확, 네.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막 170, 180 막 킬로 막 밟고, 막 200km 밟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항상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싶을 때, 뭔가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딱 그랬을 때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편안한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늘 시장은 똑같아요. 장이 많이 오르나 많이 떨어지나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은 똑같습니다. 뭐죠? 밑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지선 돌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추세를 바꿔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 올라가면 수익 나니까 좋고 내려가면 손실 나니까 싫지만 내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것은 항상 똑같은 위치예요. 아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 사고 내려간다고 해서 많이 내려간 종목 삽니까? 아니면 안 내려간 거 사나요? 아니잖아. 매매 포인트는 항상 일관적이어야 돼요. 이때는 저렇게, 요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마세요. 늘 일관적인 거. 늘 일관적인 거. 아시겠어요?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을 딱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세워놔야 돼요. 초보자일수록. 초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초보이기 때문에, 주린이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네. 우리가 유치원, 저 때는 유치원을 못 갔죠.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정도 됐을 때는요, 유치원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집만, 네, 유치원을 가거나, 진짜 뭐, 특별한 집만 유치원을 가거나, 거의 대부분이 그냥 뭐, 유치원이고 나발이고 없지. 뭐, 맨날, 떼꼬작물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중랑천에 미꾸라지 잡으러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동부간선 도로가 어디 있니? 그냥 중랑천에 그 나무다리 밑에서 저런 거 했어야죠. 아무튼 뭐,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그거 아니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서울도 실질적으로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이야 유치원 안 가면 이상하지. 네. 지금이야 유치원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꼭 그런 거 먹었어요. 외국에서 가져온 거, 그 뭐지? 이렇게 버터링 쿠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똘똘 말려 있는 거. 꼭 이런 과자도 먹고, 네. 애들 막 옷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먹는 애들이 유치원 가고 그랬지.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냥 우리는 흙 먹고 그랬죠. 흙. 엄마 얘 흙 먹어. 흙을 왜 먹지 근데? 나 흙은 안 먹었던 것 같은데 흙 먹는 애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국민학교지 그때. 국민학교 때 같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 뒤에 용마산이라고 있었어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름이 되면 아카시아가 막 이렇게 폈다고. 그럼 거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아카시아 따가지고 네, 그게 간식이지. 네. 그런 게 간식이야. 사르비아 갖고 똥구멍 이렇게 빨아먹고, 네. 그게 간식이지, 무슨, 네. 아무튼, 뭔 얘기냐면, 이제 유치원에 가도, 그죠? 유치원에 가도, 뭘 해요? 유치원에 가면 뭘 합니까? 유치원에 가면 뭘 배워요? 배꼽 인사부터 배우잖아.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다녀왔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해가지고 네 60년 전에 유치원 가셨으면 오렌지족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네 유지 정도는 돼야지. 그때는 유치원 가려면 저기 네 60년 전에 유치원이면은 서양에서 서양에서 그걸 뭐라 하지? 양 뭐라 그러는데? 네. 양아치 아니야? 양아치 아니고, 그, 서양 여자들 뭐라 그러죠? 양 뭐라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 하여튼 뭐,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요. 왜? 이거 왜 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 기초가 있어야 돼. 네.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마차 타고 갔을 수도 있겠네. 마차 타고. 그거는 학당 아닙니까? 유치원이 아니고? 서당 이런 거 아니야? 서당? 서당. 60년 전이면 서당 같은 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당. 새토리 가져오느라, 이놈! 그래가지고,
천자문은 다 외웠느냐? 네. 공자가 말씀하시길 성투사 말을 잘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들어가.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었을 것 같긴 하네. 이렇게 막 그 갓 이상한 거 쓰고, 네, 훈장 할아버지가, 네, 뭐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일단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 줄이니, 뭐 초보자, 뭐 등등등이면 뭐겠습니까? 등등등이면 기본부터, 네,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니 분들은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줄인인데, 뭐,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뭐 원칙을 세웁니까? 아니야. 그거를 세우고 나서부터 이제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가든 중학교에 가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네, 진급을 못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다. 나 지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나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나의 기준이 잡혀있는 생각하세요. 나의 기준은 성투사. 그건 정답이야. 네. 기준은 성투사를 딱 세워놓으시면은 뭐 괜찮긴 합니다만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투사가 어떻게 기준이 돼요? 네. 그건 돈 내면 알아. 네. 물리고 시작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리고 시작해. 뭐 그런 게 기준이야. 다 적으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주식은 사면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요. 나는 매수를 어디서 하겠다. 또는 매매를 조금 해보시다 보면요. 내가 유난히 승률이 좋은 게 있어요. 유난히 승률이 좋은 거. 승률이 좋은 거요. 나는 이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었던 것 같아. 난 이것만 사면 무조건 수익이었던 것 같아. 난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었던 것 같아. 10개 중에 9개는 먹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나는 성투사 말을 듣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수익이었던 것 같아. 그럼 성투사가 맞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성투사 말만 듣고 했더니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나하고 다른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미스 김이나 김대리, 김과장, 다 김씨밖에 없냐? 이대리, 이과장, 뭐 그런 사람들 이제 하는 말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귀동냥을 들어서 샀더니 잘 돼. 그럼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기준이 내 거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을 따라서 할 때는요. 이 사람의 그 기준을 뭔지를 파악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대응을 해야지 남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따라하고 그럼 저 사람이 물리면 나도 같이 물리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면은 이제 따라하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기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거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 알려드릴게요. 불법이야. 이게 전문가든 뭐 되게 전문 트레이더겠죠. 전문 트레이더가 HTS를 딱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 PC에 이게 로그인이 돼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전문가가 보고 있다가 자 오늘 뭐 삼성전자를 사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해갖고 일가지고 다 들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매수를 해주고 매도를 해줘요. 이거 불법입니다. 네. 이거 불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1인 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좌를 운영해주는 거. 딱 그거 정도로만 이제 불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일괄 매매 따라하기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하시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돈도 잃고,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데도 돈 많이 내야 돼요. 전문가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매수야. 매수면 매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겠지. 그죠?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매수되는 거 확인하고 컴퓨터가 확인하고서 물론 뭐 얼마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짧은 순간에 주가가 올라가고 호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주밖에 없는 건데 내가 99주를 샀어. 그러면 한 명은 한 주 걸리고 한 명은 못 사지겠네? 아니면은 뭐 시장가로 샀어. 그러면은 내가 막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타는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 매매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기준을 꼭 세우세요. 기준을 꼭 세우시고 자 어떻게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냥 딱 여러분들이 프랭카드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표로 집에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액자로 해가지고 만들어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딱 써놔요 그냥 그거 하나면 끝이야 네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이 네 글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옛날 같았으면 장원급제요. 어사와 꽂고 지금 내가 말 타고 춘향입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오늘의 시제는 주식 투자 해가지고 탁 그럼 내가 1초만 딱 쓰거든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딱 넣으면 야 성투다 장원급제. 그래가지고 변사 또는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네 춘향이를 내가 네 겟 탈 수 있었는데 아쉽네. 옛날 이게 내가 한 5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깝구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요.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손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수익은 언제 발생해요? 수익. 주식 투자할 때 수익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시죠? 손실이 언제 발생하는지 모르시죠? 수익 언제 발생해야 됩니까? 수익이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언제 발생해요? 올라갈 때잖아요. 그죠? 손실은요. 내려갈 때 손실 나겠죠? 근데 잘 봐봐요.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을 살려면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올라갈 거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게 남아 있어야지. 이거 손실 나는 걸 좀 방어하려면요. 내려갈 게 없어야 돼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원하세요? 손실을 원하세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려고 왔어요. 네. 그냥 까불지 말고 나한테 돈을 주라니까.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배 두드리면서 놀게요. 뭐 이렇게 나는 돈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했어요. 뭐 그런 사람 없잖아. 난 깡통이 나고 싶어요. 이거 안 돼. 네, 이러면 안 되지. 내려갈 곳이 없어야 돼. 올라갈 곳이 많아야 돼요. 근데 바꿔서 많이 하죠. 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 그 멀리를 볼 수가 없잖아. 저점과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봐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 유튜브 강의에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란 게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가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요날 여러분들한테 요날 월요일이에요? 네. 요날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단타 하실 분들은 오늘 사셔도 괜찮죠. 조금 올라가는데 대신에 이날은 사지 마. 이날 사면은 갭 상승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나타났을 때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이게 지금 단기 기술적 반등 아닙니까? 이날 사가지고 단기로 먹을 사람들은 해도 돼. 그렇지만 뒤늦게 따라가서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거니와 기술적 반등은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나 이제 정말 추세를 돌릴래 라고 한다라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생각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때는 매매하지 않고요.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러면 정말 가겠네 싶으면 그때 매수해도 돼요. 조금 더 주고 산다고 큰일 나나. 이제는 시작하는 거잖아. 나 이제 가요 하고 출발했는데 그렇잖아요. 나 여기서 가요 하고 출발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예요. 근데 나는 서울에서 이제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탄 거야. 강남에서 이제 버스가 출발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버스 기사랑 통화해서 예술의 전당으로 가시죠? 예술의 전당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한번 태워주세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표가 6만원이에요. 근데 난 예술의 전당 탔으니까 3만원 해주셔. 중간에 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내야 돼요? 5만원? 6만원 다 내야 돼. 6만원 다 내야 된다고. 어차피 서울이잖아요. 자, 여기와 여기는 분명히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6만원 다 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요. 네,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저점 바닥에서 사고 싶어요. 못 산다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사시면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괜찮아. 잘 사줘요. 느긋하게 사시면 돼요. 끄떡없습니다. 이거 조금 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조금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에라이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 이런 리스크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떡할 거야? 지난번에 뭐 다 마찬가지죠. 야 이제 올라갑니다. 에라이. 네. 삼성전자가 이게 많았었죠. 에라이 그러고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지지선은 어디야? 일단은 주가가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 곳이 저점이고 바닥이고 지지가 됩니다. 요놈의 지지선은 일단 여기인데 여기서 갭이 나갔잖아요. 갭이 나간 자리를 가만 보니까 뭐가 몰려 있어요? 캔들이 몰려 있어. 캔들이 몰려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여가 많았다는 얘기야. 난 다 가르쳐준다 오늘. 네, 노트에 잘 적으세요. 네, 캔들이 몰려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진짜 많다는 거야. 사람이 많다는 건 뭐죠? 뭔가 재밌는 거리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왜 야바오한테 끌려갑니까? 왜 바람잡이가 필요해요? 야바오를 이렇게 치고 있어. 그럼 옆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왜? 그럼 뒤에 가가지고 이거 쳐다보자. 뭐요? 그러면 뭐 바람잡이 한 명 이렇게 슬쩍 비켜줘. 그럼 내가 거기 막 비집고 들어가 보면 물방개 가지고 네 이제 수영 그거 하는 거. 옛날에 뚝섬 가면은 유원지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방개한테 2,000원 꼴았어. 아, 나 물방개 진짜 씨. 그거 야바이 말고 뭐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는 이게 고무줄 이렇게 꽈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야바이 이 구름처럼 사람이 많으면 일단 관심을 갖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몰린다는 얘기야. 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자 돈 넣고 돈 먹기 애들은 가 그러면 누가 있겠니? 아무도 없는데 돈 벌어야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일단 바글바글하면 뭐야? 나도 한번 해볼까? 돈 안 꺼낼까봐 바람잡이가 또 해가지고 돈 먹는 것도 보여주고 잃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럼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에이 병신 저건데 그리고 내가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병신이지. 호구 집단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바이가 돈 갖고 튀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몰린다. 돈이 몰리는 곳은 항상 뭐가 되냐면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주가보다 낮은 곳에 돈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지선이야. 내 주가보다 위쪽에 돈이 몰려 있으면 뭐가 돼요? 저항선이 돼요. 왜냐면 이건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매수해서 수익 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내려오면은 방어치죠. 야 이거 봐라 매수 가격 왔네 또 사. 더 내려오면 안 돼.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유튜브에 강의에 있어요.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요 위에까지. 저항에 부딪히면 매도가 나오겠죠. 그럼 떨어진다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지선이 있겠죠. 그럼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겠죠. 잘 봐요. 오늘 꼬리를 왜 달았을까? 이건 물론 굉장히 짧은 거지만 네 굉장히 짧은 순간에 나타난 부분이고 짧은 패턴이지만 이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지지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11,800원 여기 지지선입니다. 오지 마세요. 꼬리를 달아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위쪽은요 62선 저항선이 작용하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마세요. 이제 하이닉스는 중요한 위치에 들어갔어요. 옆으로 서면서 가든 더 내려가 버려서 지지선 깨고 내려가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건 단기적인 패턴이지만 장기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한국전력 봐야 되니? 네. 에어컨 잘 틀고 계시죠? 24시간 돌리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이거 배신한다. 네. 배신하면 안 돼요. 네. 나 지금 전기요금 장난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도 트는 거야. 날씨가 추우면은요, 에어컨 틀고 밑에 보일러 같이 떼세요. 여기 한국가스공사 같이 사도 되나? 가스공사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사도 되겠네? 자, 이거까지 사가지고요, 에어컨 틀고, 밑에 보일러 떼고, 네, 그렇게 살자고. 그리고, 휠라 거, 동파카 입고, 네. 그러면, 아래는 따끈하고, 위에는 시원하고, 괜찮겠는데? 그죠? 이불도 덮고 주무시고요. 네. 에어컨 빵빵 틀고 사세요. 이거 괜찮은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있잖아요. 겨울철 되면 난방비 증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에어컨 틀어서 추워졌다. 그럼 에어컨을 끄지 말고 가스공사를 사시라고. 그럼 간단하잖아. 그리고 보일러를 살짝 트는 거야. 여보, 방바닥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한국가스공사를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겠지. 네. 노잼? 재밌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전력을 봐봐요. 한국전력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졌잖아.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가 나가죠. 횡보가 나갔어. 그럼 자금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럼 지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될 테고요. 네. 그럼 요거의 저항대는 어딜까요? 뭐 크게 봐도 되고 작게 봐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이렇게 널려 있는 공간들, 네, 매물대가 많은 공간들이 전부 다 저항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저항대라는 것은 저항이 이렇게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노마크잖아. 노마크 찬스. 일단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는 거지 뭐. 가봐요. 갔더니 저항이 좀 심해.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아, 아직은 아닌가 보다. 옆으로 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더 넘어갔어. 아, 저항 별거 아니잖아. 확 넘어갔어요. 또는 이 매물대보다 더 많은 물량이 돼서 뚫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번 저항 때까지. 이것도 넘어갔어. 그럼 다음번 저항 때까지. 그렇게 목표 주가를 높여가는 거예요. 주식은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포인트를 보세요. 일단 짧게 보면 여기, 중간 보면 여기, 길게 보면 여기. 이거 생각하고 가셔야죠. 그러면 25,000원에 사가지고 45,000원까지면 몇 프로예요? 75%.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지. 한국전력으로 75%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행복한 공간 내려갈 확률은요? 슈퍼채팅 2,000원 아래쪽 지지라인은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22,000원. 이사하고 그럼 내가 정리한다고 아무리 여기서 매일 바빠서 까불고 요즘 뛰어봤자 라이브 마이너스 10% 잘못 이하는 안 들었어요. 내려가겠구나. 에어컨 보일러 그럼 그 상태에서 올리 매수하시면 넘지 되는 거잖아. 넘지. 그쵸? 네. 행복한 공간님. 네. 아직도 이사하고 정리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뭘 이렇게 짐이 얼마나 많길래 대골로 이사하셨어요? 99칸짜리?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어. 네. 얼른 정리 하시고, 네. 일상생활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게 공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단기적으로 그냥 내일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주화가 똑같아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약간 보험주 같은 거지. 아, 더 빠질 데도 없는데, 뭐, 대충 사놓고 기다리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막 지금 튀어 올라가는 거, 상한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관심 갖지 마시고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키워야지 그런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뭐 사람인 HR도 봤지만은 휠라홀딩스라든지, 오늘 제가 휠라 모자를 썼지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흘러내려갔어요. 흘러내려갔어. 저점 지지가 어디쯤 나올 것 같아? 요 정도.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디쯤 들어갔어요? 작년 12월에 들었잖아요. 이거 왜 그랬어요? 저점 지지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얘가 직전 고점에 대한 요 매물대를 뭘로 만들었어? 뚫고 넘어가서 지지선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가격이 얼마요? 43,000원, 4,000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수익이 이거밖에 안 났어요? 그래. 이거밖에 안 났어요. 이거밖에 안 났는데, 그래도 뭐 20몇 프로, 30% 정도, 30%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30% 정도 수익 나왔으면 뭐 은행 30년치 이자 아닙니까? 지금 뭐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됐잖아요. 30% 정도면 괜찮지. 근데 너무나 큰 걸 바라니까 자꾸 그렇죠.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항받는 이유는,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서 빵 튀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뛰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패턴하고 또 달라져. 뭐가 달라져요? 갭 뛰었죠. 갭 뛰게 되면 여긴 또 새로운 영역이에요. 새로운 영역이면 어떻게 돼요? 지지선은 5만원으로 바뀌죠. 네. 갭으로 뛰었으니까. 그럼 위쪽 라인 때는 도대체 여기서 왜 저항이야? 딱 봤더니 뭐가 있어?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 그럼 일단 선을 그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왼쪽 편 쳐다봐. 왼쪽 편. 좌측을 보란 말이야. 좌측. 오른쪽 말고요. 네, 이거 왜 오른쪽 돌아가지? 좌측. 좌측을 보란 말이야. 좌측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존재해?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아따, 본전 왔는가? 그리고 팔아먹는 본전대가 저항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딱 거기에서 물량들이 주춤해요. 물론 바로 뚫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면. 얘네들이 차익 실현하고 뭐 나발이고 하니 일단 내가 올려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애들은 그렇지 않죠. 매물대에 부딪히면 대체적으로 들어와요. 조금씩 쉽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누가 있는지 봐야 돼. 누가 있어 그러면 납득을 하는 거예요. 납득을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추세가 계속 좋아 그러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내려가지만 한 2, 3일 만에 다 복구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뭐. 아직 무너지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지선대도 다 유지되고 있고 지지선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관점은 계속 홀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점에 사서 중간중간에 계속 홀딩하고 뭔가 오버하지 않았다면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50%가 넘게 나왔어요. 어떻게 50% 넘게 나왔지? 우리 중간에 뭐 했나 이게? 밑에서
샀으면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언제 산겨? 수익 많이 나서 좋으시겠어요. 왜 나보다 많이 났지? 수익률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라고 해요. 신고가. 응? 신고가. 좌측에 적군이 없어. 적군이 없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짤에 보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여자애가 하나 뛰어가는 그런 짤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물린 사람이 없어. 네, 물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무주공산이요. 네, 재료가 끝나거나 상황이 끝, 완전히 뭐 상황 끝, 전투 배치 해제 요거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거죠. 근데 얘는 대선이랑 엮였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그럼 상승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100%가 넘었지만 저는 일단은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 105%에서 팔 수도 있고 120% 팔 수도 있고 130% 팔 수도 있고 재수점은 200%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가는 동안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충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저항이 되는 거, 현재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샀는지 중요해요. 지금 와가지고 사람인 HR을 샀다. 뭐 수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먹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먹어서 이만큼 가져가면 이미 100%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뭐 이게 6만원 같다. 얼마나 먹겠냐 이 말이야.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다 들고 가면서 먹을 건 없어. 이러면은 매매가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이걸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5글자 유식한 말로 얼마나 먹나? 이렇게 얼마 먹어요? 이런 거 말고 수익은 얼마? 이런 거 말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요. 이거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썼던 것 같은데 이걸 요즘에는 기사에서도 막 쓰더라. 네, 먹을 가능성. 네, 막 같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식을 샀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서 샀을 때는 잡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잡주가. 이거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잡주가 걸리면은요,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그냥 잡주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네, 마탱이 하는데 가끔씩 이런 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냅둬요. 왜냐면 조금밖에 안 샀잖아. 아까 전에 한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막 몰빵을 쳐버려. 막 빚내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갖다 밀어 넣어버려. 이렇게 되면은요, 먹을 때 많이 먹어도 잃을 때는 작살납니다. 먹을 때 그냥 찔끔찔끔 먹다가 그냥 한 방에 작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보셨죠? 그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하한가 가는 거. 이게 하루 만에 60% 변동이에요. 맛 가는 거야. 이거는 완전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한 방에 밀려버리면 하루에 마이너스 40% 50% 나와봐요. 빚내서 했는데 몰빵 쳤는데 그러면 제정신 아니죠. 단 30분 만에 40분 만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매매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금만 사세요. 제발. 네, 조금만 사세요. 나눠서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5%를 실어야 되겠다, 10%를 실어야 되겠다 이라고 먹었으면 요걸 나눠 이렇게 네, 분수로 나누세요. 뭐 5분의 1로 나누든 10분의 1로 나누든 나누세요. 일단 조금만 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어.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가격과 다르게 움직였어. 안 올라가. 계속 내려가. 그러면 물려있어. 그냥 요것만 가지고 물려요. 조금만 가지고 물린데 뭐 걱정입니까? 솔직히 조금만 내 전체 비중이 한 1% 물렸어. 그래갖고 이게 상장 페이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 생활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지. 이런 잡스러운 종목을 막 그냥 100개 중에 한 90개 사가지고 다 그냥 마탱이 가버려.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건 문제 있는 거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네.
저점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매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뭐 짤랑거리는 거 동전주 안 사니까 시가총액 1,000억 원 밑에 거 안 사니까 네 대체적으로 몇 천억대 몇 조 원대 이런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사게 되고 바닥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렇게 안 밀려. 네 그냥 가만히 조금 사고 기다렸다가 이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사주고 비중 실어가지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는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네. 시간밖에 없어요. 아가씨한테 전화 오죠. 네. 아가씨한테 전화. 어머 증거금이 부족해요. 어떡해요. 돈 더 넣으실래요? 그러면 야! 내가 돈 있으면 빌려서 샀겠냐? 아 그거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 상한가 아웃방 빠바방 치다가 그날 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상장 폐지 공시 빵 뜨는 거랑 똑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와 그때는 진짜 하늘 노랬어요. 네 분명히 그날 내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 상한가를 가던 그날 마지막 상한가 가던 날 와이프가 나한테 팔아라 했거든. 이제 그만 팔아 그랬는데 아허 어디 남자가 하는 일이 지금 왜 내 큰일을 지금 방 돈 막으냐 내일 아침에 팔 거야 이거 못 봐 지금 상한가잖아 딱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딱 상장 폐지 공시 나오면서 네 한동안 깍두기만 먹고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죠. 네. 야 내가 돈 있으면 돈 빌렸겠냐 그래 빚내서 하시는 분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건데 그게 손실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투매가 나오고 거기에서 계좌가 읽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게 읽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여기서 웃기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빌려요. 4,000원을 빌렸다 칩시다. 4,000을 빌렸어요. 그래서 5,000을 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30%가 나왔어. 그럼 얼마가 까인 거지? 1,500만 원인가요? 네, 1,500만 원이 마이너스 났어. 자, 1,500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증거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하겠냐? 반대매매 쳐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원금은 얼마였죠? 1,0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1,500이잖아. 그러면 원금 깡통 나고도 나는 500만 원은 빚을 져요. 그럼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스탑. 잠깐만 우리 집에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서 또 융통을 해요. 그래서 또 증거금 채워넣지. 또 내려가겠지. 왜? 투매는 하루 반이잖아. 왜냐면 다른 쪽은 반대매매 나오니까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깨지는 거야. 그럼 이 빚도 깨지죠. 그럼 빚만 점점 늘어나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증거금은 좀 몇 개 보면 다르긴 하던데요.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뭐 30% 최대 30%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있니? 증거금 이건 40%잖아요. 네. 40%, 4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융자 증거금이 45%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네. 느긋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창 깨지기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전화 안 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야 반토막 난 상태에서 전화가 왔어 증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100% 원금 깡통에다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빚지고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요. 레버리지를 무지하게 쓴다는 걸 내가 몰라.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인데 여기다가 4,000을 더했어. 그래서 5,000이 됐어. 그럼 레버리지가 5배예요. 10%만 손실 나도 아니지. 5,000이니까 20%만 손실 나도 깡통이야 나는. 네, 깡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하셔서 쓰시고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신용을 쓰실 분들은 완전히 시장이 바닥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주식 못하겠다. 완전히 막 끝장난 사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용을 쓰시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용 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증시라는 부분들이 경기 부양이 막 시작될 때 완전 박살나고요.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바닥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신용 같은 거 써가지고 좀 잡아가시면 수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저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돈 좀 벌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시장은 한 2배 올라갔죠.
1700에서 3200이 3300이니까 아직 100%가 안 됐어. 근데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얼만큼 나왔냐면요. 레버리지는 257%인가? 157%냐? 이게 257%냐? 하여튼 네. 많이 나왔어요. 257%네. 257%. 레버리지가. 이게 8,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28,000원이더라고. 레버리지가. 3월달에 샀어요. 코덱스 레버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괜찮아. 빚을 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레버리지를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8,000원에. 8,055원이에요. 평당가. 8,055원이면 언제 산 거니? 요새 산 거죠, 그때. 근데 지금 28,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38에 24 맞죠? 250%.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신용 쓰셔도 돼요. 근데 요때를 살려고 그러면 엄청 쫄리겠지. 레버리지는 이거 그냥 주식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미수는 3개월의 일 안에 갚아야 되고요. 네. 3개월의 안에 갚아야 되는 거고, 미수요. 그 다음에 신용은 기한이 있어요. 대출이기 때문에 뭐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뭐 단기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 되면 또 연장할 거냐고 전화 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그냥 주식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주식이에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시장이 횡보할 때는 사시면 안 되고 내려갈 때는 인버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그냥 주식입니다. 네.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편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곱하기 2로 먹는 거죠. 근데 2보다 더 먹었어요. 왜냐면 강하게 뛰어가지고요. 시장은 지금 100%가 안 나왔는데 레버리지로는 250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57.8%. 257.8%.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은 것도 있어요. 더 많이 먹은 것도 있어. 400%짜리 뭐 이런 거. 아직도 현대바이오는 400%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다 밑바닥에서 사가지고 시간만 투자하면 다 많은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는 사는 겁니다. 그냥 주식처럼 사는 거예요. 증거금 있으면, 아니 예수금 있으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빚내서 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지금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시장이 횡보할 때는 레버리지고 인버스고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고 인버스 건드리지 마시고, 인버스 가지고 지난번에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인버스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어요. 사지 말지라고. 아직은 이건 안 돼. 왜? 자, 인버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딱 그날 이후로 성투사의 저주를 받고 떨어졌지. 네. 제가 이날 해드렸잖아. 이날 인버스 산 사람 개인들 엄청 많이 샀더라. 사지 말라고요. 왜 사면 됩니까? 왜 해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이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 위에 지금 저항 있잖아요. 위에 저항 있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봤자, 내가 많이 먹어봤자 지금 67%인데, 지금 이거 굳이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거든요. 내려갈 이유도 없거니와 또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횡보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버스나 뭐 곧버스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게 되시면은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그 인버스 곧버스 사신 분들 그때 여기서 다 망했잖아 또.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우리도 교육은 받아놨어요. 인버스 살라고. 교육은 다 받아놨는데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거 사시려면은 네, 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1시간인가?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받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이미 다 받아놨지.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인버스로 사야 되겠다. 하지만 아직 타이밍이 안 오네. 그래서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사용할 때는 다 기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때가 있다고요. 막 그 상투에서 사게 되면 그것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좀 위험하지만 네. 그 베팅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뭐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지금은 하셔봤자 네. 지금은 하셔봤자 아무런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안 하셔도 사실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7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계좌가 좀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근데 요거 2, 3일 동안 올라오면서 계좌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많이 됐겠죠. 아직 계좌 회복 안 됐어요? 계좌 회복 됐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거 보상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직전 고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 뭐 전체적으로 보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보상이 거의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냐면 이 상승을 누가 주도했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한 거거든요. 중소형주 뒤로 밀어놓고 지들만 올라갔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서 만들어낸 시장이라면 얘네들도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는 약간 공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약간 공갈성이 있다. 여기서 얘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라는 신호를 시장한테 준 거예요.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신호를 여기서 준 거고 그 신호를 충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잡아놓고 땡겨주고 오늘도 땡겼더라고요. 외국인들 땡겨주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았어. 왜 그랬을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죠. 네. 목적은 달성했어.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목적은 달성했어요. 다음 주 만길이 있잖아요. 가둬놓고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조금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단방향 매매는요.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할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리스킹합니다. 수익은 많이 낼 수 있어요. 수익은 많이 낼 수 있지만 약간 리스킹해요. 왜냐면 틀려버리면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양방향 매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범위와 이 범위 이거 계산 들어가니까 따로는 안 말씀 안 되지만 이 범위 안에 가둬놨을 때 수익이 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은 적어도 확률이 높은 쪽에 많이 걸겠죠. 시장이 지금 좀 불확실할 때는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소형주가 아작이 났다는 것은 고점에서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심사방님. 네. 지금 대형주가 아작이 난 거는 근데 대형주도 아작 나지 않았어. 솔직히는요. 대형주도 아작 나지 않았습니다. 대형주는 워낙에 저게 있기 때문에 느긋해요. 지금 많이 빠져봤자 20-30%밖에 안 빠졌을 거야. 이거 뭐 아작 나기는 어렵겠지. 근데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작이 났다 그런 것들은 위쪽에서 잡아가지고 와장창 밀린 거밖에 답이 없어요. 고점에 샀으니까 밀린 거야. 지금 왜 중소형주 차트 한번 볼래요? 여기 봐봐. 이게 대형주예요. 더럽지? 중형주는요. 연초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거든요. 소형주는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형주는 수익이 안 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도 중형주나 소형주 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거나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돈을 잃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통닭 이론을 꺼내야지. 통닭 이론. 야, 이 통닭 이론에서 우리 성투치킨이 탄생한 건가? 통닭 이론. 통닭 이론 뭐라고 했죠? KFC. 오늘도 영어 써야 되는구만. 네. KFC. 네. 통닭 이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니고요. 네. No. Find. 네. Change. 네. 스펠링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시죠? 네. No, find, change.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놈을 찾아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널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서 널 죽일 것이다. 왠지 리암 니슨 같지 않았어요? 네. 굿럭. 네. 네.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바꿔야지. 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시행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고요. 네. 문제가 있을 때고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돼요.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딱 봐가지고 아우 높아. 아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사지 마요. 시젠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미 끝났잖아. 발표됐어요. 2055년까지. 2025년인가요? 25년까지였나? 네. 뭐 세계 5대 백신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다 하는 말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뭔가 좀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위탁 생산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봐봐. 근데 역시 자본주의의 힘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뭐 분식회가 논란 있고 막 그랬는데도 네, 그냥 꿋꿋이 그냥 땡겨 가는 거 봐요. 야, 신고가요. 100만 원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네. 무섭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망하는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가요.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잘 이용하셔야지 돼요. 지금 조금 밀리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내가 방송에 욕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득다같이 달려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셀트리온 왜 이렇게 싫어하냐? 네. 너는 애국하지도 않냐? 셀트리온 잘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네. 그 얘기하잖아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셀트리온 자체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뭐 판매하는 제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딱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냥 들고 가든지 뭐 몰빵을 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고 가서 나는 셀트리온 사랑해요. 네, 사랑을 하시든 말든 뭐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특히 신라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상한가에 팔아라고. 상한가에 팔. 아, 나 진짜 이게 간암약이잖아요. 간암 팩사백 간암약인데 요즘 돼가지고 뭐 신장암인가 질환인가 치료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장암의 시장이 간암보다 5배가 크다 그래가지고 잊어먹지도 않아 내가 이 기사를.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챙겨. 이날 기사 찾아봐요. 신장암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면서 나왔어. 그래서 상한가 홀랑 팔아먹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종목을 팔아먹네. 그러지마.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무형 파는 거야. 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다고. 야, 너무 시끄러워. 얼마나 뭐 집을 짓고 막, 네, 강남에 빌딩을 몇 채씩 샀다가 부셨다가 막 그러고.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나중에 되면 정신이 돌아온다.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정신이 돌아오는데 탈탈 털려가지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탈탈 털려요. 그냥 정신 차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차라리 그럴 거면 도를 아십니까에 가시란 말이야. 네? 도를 아시나요? 영험한 기운이 흐르세요. 저한테 햄버거 하나만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햄버거 씨. 햄버거에 콜라 막 엄청 먹는다던데. 네. 이렇게 하지 마요. 내가 주식을 좋아할 수 있지. 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어. 뭐 하다 보면 내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겠지. 마음에 들어 샀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얘하고 결혼하지 마요. 아니다 싶으면 발 빼야 돼. 네.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밑에서 사가지고 아니다 싶어서 발 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아이씨 뭔 기대가 있겠니 이런데.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안 내려가지만 않겠지 뭐. 네. 그리고 있잖아.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나 더 이상 여기가 더 이상 내 인생 지금 최바닥이야. 완전 밑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근데 위에서는요. 잃을 게 많아. 우리가 40대 이상부터 살기가 힘든 건 이유가 뭐겠어요? 고단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단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킬 게 많아져서 그래요. 지킬 게 많아져서. 힘들어. 네. 힘들잖아. 오늘도 참는다. 그러니까 뭐 브라보 뭐 그런 노래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지. 회사를 관둘 수가 있나. 김 부장이 맨날 갈구는데 거기서 그냥 막 그리고 비에 맞춰줘야지. 아니 귀지 같은 것도 그냥 관두고 싶지만 아빠 힘내세요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에이 니들이 제일 힘들어 이씨. 발로 뻥 차고 자나? 네. 그럴 수 없잖아. 지킬 게 많아지면 힘들어요. 이거는 뭘 해야 돼요? 지킬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는 근데 사실 그런 걱정거리보다 욕심, 생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듣기 좋은 소리에 더 많이 혹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뭐 나쁘게 되라고 너 이 새끼 너 나가서 뒤져 막 그럼 네 나쁘게 되라고 정말 그 얘기했어요. 잔소리 하잖아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다 엄마가 좋은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인데 듣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소리들은 듣고 싶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뜻을 얘기해도. 근데 달콤한 거 있잖아요. 와 찌기네. 막 그냥 아우 그냥 막 오늘 왜 이렇게 뭐 멋져요? 왜 이렇게 예뻐요? 네 실제로 나처럼 그냥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긴 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쿵덕쿵덕 한다고요. 내가 오늘 좀 화장이 잘 받았나? 뭐 이런 생각. 네. 오늘 홈쇼핑에 상견데 그래서 아무튼 귀를 조심하세요. 네, 귀를 조심하시고 그런 거에 휘둘릴 정도의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고점에서 자꾸 사서 손실나고 있다. 자꾸 뭔가 문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계좌가 올라와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가는 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내려가. 그럴 때는 내 계좌가 같이 마이너스예요.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아우 그냥 계좌가 자꾸 내려가요. 시장이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정상이에요. 버티십시오. 올라갈 때 안 올라가면 이거는 이상한 거야. 점검하세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적어도 이만큼은 올라가 있어야지. 계좌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것 같은데. 계좌가 그냥 올라갔죠. 어제도 뭐 2%씩 올라갔다면서요. 계좌가 올라가야 돼요. 증시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좌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장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매력은 뭐냐면 어쨌건 우상향이잖아. 어쨌건 우상향. 이거는 절대 불변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내려도, 아무리 박살이 나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이제 좀 이따 명절 오죠. 추석날. 추석날 뭐 조카들이 막 왔어.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 네. 에? 10,000원이야? 아빠! 삼촌이 10,000원 줬어. 그러면 아씨 새끼들 봐라. 50,000원 좀 줘야지.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설날에도 세배하면은 50,000원 안 주면 안 된다면서. 네? 50,000원 안 주면 안 돼. 10,000원 주면은 그리고 삐져서 간대요. 50,000원 줘야지 뭐.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최고 이렇게 얘기. 이 시장 돈이 그런 거야. 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져. 리디노미네이션인가 지랄인가 뭐 그 어려운 거 영어 써 있는 거 그거 한대잖아. 화폐의 재가치? 그래서 뭐 10대 1인가 100대 1인가 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은 옛날에 봐봐요. 옛날에 깐돌이가 얼마였어? 50원이었어. 깐돌이 아세요? 깐돌이? 깐돌이? 깐돌이 안 먹어봤구나 또. 깐돌이 아이스크림 깐돌이요. 내가 엄청 좋아했는데 깐돌이가 50원이었어요. 50원 50원이었는데 지금은 깐돌이 얼마요? 할인해가지고 500원이요. 네 10배 뛰었죠. 화폐 가치가 이래요. 이거 뭐 아이스크림의 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겠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10배 뛰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백반 3,000원이면 먹었어. 기사식당에서. 지금 3,000원짜리 밥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3,000원짜리 밥 없어. 네 요즘에는 백반 먹으려면 얼마 줘야 돼? 7, 8,000원 줘야 돼요. 돈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거 맞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롯데껌, 네. 껌이라면, 역시, 씹던 껌, 네. 그거도, 아카시아 껌도 있지, 뭐, 그 노래 어떻게 하더라?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그 노래 아세요? 네. 그거 껌 장사하던 롯데가 껌을 옛날에는 얼마였어? 100원. 뭐 풍선껌 이런 건 50원 뭐 그랬잖아. 뭐 100원 50원짜리 이런 껌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1,000만 원 벌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껌값이 진짜 얼마예요? 껌값 500, 600원, 1,000원 뭐 이런 거 하죠? 뭐 1,000원? 네. 1,000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매출이 얼마 뛰었겠어? 1,000만 원 하던 게 1억을 벌겠죠? 그럼 기업 가치가 계속 그 자리에 있겠냐고. 1,000만 원 매출이 1억을 뛰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건이야, 물건. 네, 물건. 주식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값도 보세요. 2004년도 대비해서 지금 5배 뛰었어, 5배. 불과 10년 전에 금 10돈에 150만 원 했거든요. 지금 얼마면 380만 원이야. 불과 10년 전에요. 네. 내 나이 17대 150만 원에 10돈 하던 금이 지금 380만 원이니까 10돈에 2배. 금은 가만히 있었는데 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변한 거야? 화폐의 가치만. 근데 시간이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옛날에 껌 씹으면은 이게 귀하니까 이게 다 씹고 나서 단물 빠지면은 거기 도배지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또 씻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딱 둘러보고 나서 네 셋째 누나가 씻고 있으면 껌 내놓으라고 막 싸우고 막 네 그리고 껌 돌려 씻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랬던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은 1년에 많이 뛰어봤자 2에서 4%야. 네? 2에서 4%예요. 물론 이것도 계속 누적이 되면 더 많이 되겠죠. 더 많이 되겠지. 더 많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주식으로 올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옛날에 뭐 셋째 누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구로공단 가서 미싱하러 가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막 그러면서 네. 근데 요즘 자매들은 뭐 하고 싸워? 요즘 자매들은 언니 네가 내 옷 입었냐? 아 인연 재수없네. 내가 내 옷 입지 말라 했지. 뭐래 이 뚱년이고.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뭐래 이 뚱땡이가 막 그러면서 네 옷 안 들어가 막 그러는 거. 네. 남자애들하고 싸울 때는 막 서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만 싸우죠. 네. 똥 쌀 때 문 닫고 싸 이씨 막 그러면서.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 들었어. 네. 들었어. 닥쳐라. 옥수수 다 털린다. 뭐 그런 거 있지. 네. 그 다음에 그 누나가 이제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던 그 침대 위에 있던 모든 빨래가 다 어디로 숨어? 어디론가 다 들어가 있죠. 절대 열면 안 되는 그런 옷장 문이나 이런 게 있어. 절대 문 열면 안 되는 거. 근데 거기 가서 괜히 기울거리면은 이제 막 발로 치면서 돈 주면서 나가라 그러지. 네. 돈 주면서 나가. 아, 그 정도까지 가시면 너무 멀리 가시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지 뭐.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세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불과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그때가 언제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요때 서울의 집값 200만 원이었다니까? 물론 그때는 제가 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때 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200만 원이면 지금은 집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지. 집 200만 원 갖고 뭐 화장실 타일로 하나도 못 산다. 네. 우리 맨날 집 사면 그러잖아요. 그 대출 잔뜩 끼어가서 사니까. 자, 요만큼 이제 우리 방, 네, 화장실 이제 우리 거, 그 재미로 신혼 때는 살죠. 자, 이제 건넌방 우리 거 됐어. 네,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건넌방에 가서 한번 자고 막. 자, 그러지 않았어요? 신혼 때는 대출금 갚느라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시대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돈의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5만원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5만원짜리도 완전히 저거잖아요. 네? 타일만큼, 네, 타일만큼. 타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타일만큼의 땅. 땅. 차도 은행 거, 네. 아파트, 집도 은행 거. 다 은행 거야, 그냥 막. 빚 없이 살면은
오죽하면 빚 없이 자기 집 있고 자기 차 있으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요즘은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해. 물건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는데 주식보다 많이 올랐겠느냐. 주식도 잘 따지고 보면요. 삼성화재 이런 것들은 진짜 미친 주식 있잖아요. 이거 뭐 그게 단순히 그냥 227원이 33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많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80년대 아파트가 뭐 아무리 비쌌다 한들 네. 227만 원짜리가 하여튼 뭐 계산도 안 되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올랐겠냐 이거야.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있어. 강남 땅은 그랬겠다. 강남 땅. 강남 땅은 그때 70년대 중반만 가면은 이렇게 강남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 노끈하고 말뚝 갖고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 해가지고 구청에다 신고하면 내 땅이었어요. 강남에. 아무도 저거 없었거든. 네.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막 그랬어. 강남이. 근데 그 영화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 개발 계획 나오면서 그게 터진 거지. 옛날에는 뭐 맨날 침수되는 지역이 강남이었는데 언제부터 강남이 그랬어. 네. 근데 이 계산해 보시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가치를 한번 부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게 되고 저거 뭐야 시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쓰레기 같은 주식 말고요. 그냥 막 반짝 튀었다가 끝나는 거 말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갈 거 있죠. 뭐 삼성전자 사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만 그냥 길게 가져갈 자신 있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한 6개월, 7개월 빠졌다고 해가지고 낼름 버리고 도망칠 그런 거 말고 네.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거. 예전에 리노공업 같은 거. 네. 예전에 지금 18만 원이네. 와, 미쳤네. 네. 이거 이때 6,000원. 이게 내가 얼마 받지? 4,000원이었네요. 4,000원 때부터 본 건데. 이게 18만 원이야. 이런 거. 네. 아우 촌스럽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것도 딱 좌측에 적금 무찌르고 났더니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런 거요, 그냥. 그냥 뭐 10년이고 20년 그냥 놔두는 거지 뭐. 어차피 계속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밀렸어. 그래도 싹수가 있는 거면 냅두세요. 가는 과정에서 막 1년 넘게, 1년 반 동안, 2년 조정받았어. 괜찮아. 물론 냅둬. 갈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네.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놔두면 준 거지, 뭐. 이것도 우리 회사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회사가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회사 팔아먹을 거요? 주주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노후에 꺼낼 거잖아. 노후에 꺼낼 거 아니에요? 길게 보고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길게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다 돼요. 그러면 길게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에서 사가지고 올려야 되겠죠. 근데 동전주들은 위험한 게 있어요.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싼 가격에 형성된 주식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싼 것들, 너무 그지 같은 것들은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막 적자가 엄청 난다거나 막 그런 기업도 있을 거예요. 가격도 싸고 주가도 싼데 성장성은 높은 것들 있어요. 찾아보면 인기도 없어. 그런 것들 지금 인기도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시장에 놔두지 않아요. 지금이야 인기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주식하는 사람은 다 그런 게 눈에 보이지만 그런 것들 인기 없는 것들 사가지고 가만 놔두면 인기 있을 때 팔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주식을 많이 사셔야 돼요. 네. 이게 이씨와 노씨 네. 그 부부의 성을 따가지고 만든 게 리노공업이에요. 이거 얼마나 네, 촌스럽냐. 촌스러워. 근데 가는 거 봐. 와 진짜 뭐 이런 게 다. 이 이름이 공업이야 공업. 네. 리노공업. 얼마나 이게 촌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몇 배 간 거야? 4,000원부터 19만 원이면은 계산도 안 돼. 네. 계산은 될 수 있겠지. 내가 못하는 거지만. 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밑에서 사요. 그냥 간단한. 항상 결론은 똑같아.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파세요. 싸게 사세요. 저점에서 사세요. 밑에서 사세요. 바닥에서 사세요. 그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기업 분석이니 나발이니 뭐 계산기 두들길 일도 없고요. 뭐 지금 공시가 어떻게 되나요? 됐고요. 네, 모르겠고 뭐 지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고 뭐 이슈가 나왔는데 모르겠고 바닥에서 사세요. 그냥 바닥에서 사세요. 그러면 되지. 주식을 싸게 사면 언제 팔아도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다가 됩니다. 루브 같은 거는 그거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죠?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이 기회는요. 네, 기회는 어떻게 되냐면 기회는 위기에 있을 때, 시장이 위기 상황일 때 잘 보여요. 지금은 태평시대거든. 이럴 때는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종목들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네, 지금 88TV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네, 88 이벤트.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또 성투사를 종처럼 부리면 되잖아. 네. 야, 성투사 종목 찾아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종목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받쳐드리고 막. 네. 네, 88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그냥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뭐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벤트를 그냥 무조건 이용하시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성투자 너하고 같이 하면 무조건 대박이냐? 절대 그렇지 않지. 일단 사면 물리거든요. 사면 일단은 내려가. 없지, 없어요. 네, 이건 예전에 리딩하던 주식이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때는 전문가가 주식을 사면 안 됐어.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을 사면 안 됐어요.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리노공업도 있었고, 뭐 10배, 뭐 20배 한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래 하지, 와이프 계좌하지. 내가 좀 근데 고지식가 선비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법은 안 됩니다. 절대로 불법은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아직 돈 못 벌었어. 그래서 아씨, 그때 돈을 벌어놨어야지 내가 강남에 빌딩을 사는 건데. 아무튼요 그랬습니다. 네, 아직 근데 내가 27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김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는 한 40 몇 년 남았잖아요. 네, 할머니 만나러 가는 날 뭐 할머니 만나기 100m 전. 네. 장미꽃 아니지, 장미꽃 아니지, 젓가락. 아무튼,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 네, 사면 물린단 말이야. 사면 물려. 사면 물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가입하실 때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일단 나를 아시는 분들은요, 아, 성투사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벤트만 기다렸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히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처음 왔는데 긴가민가해, 저 새끼가 뭐 주댕이는 되게 잘 터는 것 같은데 아, 믿음이 안 가네, 너무 약장사 같은데, 그럼 기다리세요. 지금 말고 다음에 또 이벤트가 또 있겠지, 그죠? 네, 다음 이벤트를 이용해. 그럼 괜찮아. 어차피 뭐 방송은 늘 있는 거고, 그죠? 네, 이벤트는 또 뭐 일단 이번에 끝나면은 한 두어 달 있다가 있을 거예요. 두어 달 있다가. 그럼 두어 달 있다가 그 이벤트 나오면 또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동안 뭐 하시면 돼요? 내 방송을 듣고서, 아, 요 놈이 약만 파는 놈은 아니구나. 네, 진짜도 있구나. 진짜 회충약만 파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아, 나 진짜 애들은가 그 회충약 파는 애들 보면은 막 그냥 똥꼬에서 실 같은 거 막 나오는데 그거 진짜야? 네, 옛날에 회충이 진짜 그렇게 약만 먹으면 나왔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 구경하고 있던 동네 애인데 얘를 데려다가 회충약을 먹여.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볼일을 보래. 근데 뭐 똥꼬에서 무슨 실 같은 게 계속 뭐 이렇게 나와. 이게 회충이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막 약을 사가는 거지. 일단 한번 믿어봐. 네, 이 약 한번 먹어봐. 딱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약하고, 네, 이게 그렇게 잘 팔렸어. 회충약하고.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밤에 잠을 못 자. 네. 가족 계획 해야 되는데요. 그딴 거 없어. 아, 나 진짜.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엔 동춘 섞어서 오면 꼭 이런 거 약 팔고 그랬었는데. 네. 그 약이 뭐냐면 그냥 자양 소화제였던 것 같아. 뭐, 이게 뭐,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정체불명의 약이야. 근데 그걸 그냥 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남자는 안 사. 남자는 안 사. 아줌마들이 이렇게 좀 많이 사가더라. 왠지 모르지만. 어머, 그니까. 그러면서.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네,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네. 아실란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아주머니들 많이 가입하세요. 네. 네. 여기 한번 가입해봐. 그런 거. 네. 여기 한번 가입해봐. 자,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고, 주말 말고 방송 듣기 힘드시면 일단은 그냥 하세요. 네, 그냥, 네,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더 가세요. 네. 문자만 받고 하기에는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방송도 그냥 날로 먹어요. 뭐, 방송에도 뭐 별거 없어요. 똑같아. 지금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방송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방송을 듣기 힘들고 매 바쁘다. 그럼 문자 보고 이때 뭐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지금 근데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게 아니라 뭐 방송 들으신 기간이 짧으시다 그러면은 일단 가입 말고 다음번 이벤트를 이용하시고 좀 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시고 시장도 좀 보고 내 상황도 좀 살펴보고, 네, 내가 좀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이 났다 싶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이벤트 했다고 막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똑같다니까. 네. 이벤트니까 막 해야지. 근데 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 볼 필요 없어요. 네. 뭐 시장도 뭐 옆을 기고 있는데 뭐 굳이 여기서 뭐, 네. 지금은 시장이 횡보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계좌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수익 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는 해드린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한 거죠. 장 빠질 때 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장 빠지면 나도 손실이에요. 네. 나도 손실이라고. 하지만 장이 올라갈 때는 수익이 확실히 납니다. 장 올라갈 때 나도 수익 나요. 그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살아남게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살아남게 해드린다고. 주식시장에 살아남게 오랫동안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러면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지 뭐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신이야. 자, 오늘은 뭘 찍나? 빡! 에이, 요놈이구나. 니 이놈이 내일 10시에 상한가를 갈 것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으니까. 심순아님, 저기 분당 경로당에 가 계세요. 언젠간 갈 겁니다. 우리 심할머니가 되셔야 되는 건데 언젠간 만나게 되겠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장중에 흔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팔지 말고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냥 괜찮고 별거 아니구나. 그냥 또 한번 넘어가고 다음번 상승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자, 도망갑시다. 뭐 그런 정도 길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이드가 왔어.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는 뭐고요, 저긴 뭐고요. 여행 가이드가 설명을 열심히 하지만 즐기는 건 누구야? 여러분이잖아요. 그 여행 가이드만 이렇게 보고서 그냥 그 사람에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볼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이쪽 보라고 하지만 나 이쪽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여기는 정말 역사 깊은 탑이에요. 그렇지만 이쪽에 그냥 예쁜 아가씨들 모여있어. 그럼 이쪽 봐야 되잖아. 지금 가이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 탑.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런 가이드 역할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즐기는 역할입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무튼 이벤트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네, 무방 또 들어보시고 9일날이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9일날 아침에 무방도 들어보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그냥 무방이든 유방이든, 근데 무방이나 유방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무료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짜잖아. 공짜니까. 아직 무방으로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좀 더 방송 듣다가 네, 회비 정도 나오면 그때 그냥 공짜로 그냥 가입하세요. 그러면 좋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1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잘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꼭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뭐 가입해야지 대박 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가입해도 물려. 네, 전문가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해도 물리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몰랐던 신세계나 주식을 대하는 마음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 내일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카카오뱅크가 내일 상장을 하는데 아마 그 경쟁률로 따지고 보면은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따상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네, 따상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일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대신에 물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상장 종목은 파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상장 종목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물량 터지면 파는 거고 아니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팟빵을 듣다가 쉬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 방송한 지만 17년. 네. 따상 가면 좋은 거고요. 네. 따상 가면 좋은 거고. 일단 물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보세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꼭 선글라스 준비하고 오세요. 방송 얼굴에 처음 딱 나갈 때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야. 눈부셔. 여기까지만